예, 제 44장 명여신숙신인데요. 이 한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여신숙신. 그러니까 한자 이제 끊어 읽으면서 이제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신여화 숙다. 득여망 숙병. 이게 대칭형이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직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 이름 명자죠. 명예와 여는 엔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 몸, 신체, 몸하고 누가 더 친하냐, 좋으냐,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여기 몸 신자는 그 건강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여화 숙다. 그러니까 이 몸하고 그 재물, 그러니까 화가 이제 재물 화자, 그러니까 몸하고 신체와 재물 중에 누가 더 많냐, 중요하냐,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그 다음에 득여망, 숙병, 득 얻는 거, 뭔가 생기는 거죠. 그거하고 망한 말대로 망하는 거예요. 잃는 거겠죠. 망하는 거하고 누가 더 나쁜 거냐, 병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하고 건강 중에 뭐가 더 좋으냐, 건강하고 재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리고 얻는 거하고 잃는 것 중에 뭐가 더 병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안 하고 세 개를 다 비교를 해서 우리말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명성과 신체와 재화 중에, 이 신체는 건강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죠? 명성과 신체와 재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절실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러니까 절실, 소중,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에 맞게. 그 다음에 득여망 숙병, 그러니까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걱정거리인가. 훨씬 더 우리말 표현이 더 와닿죠. 직역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생기면 좋아하고 뭘 잃어버리면 싫어하는데, 이걸 좀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뭐가 더 걱정거리냐, 얻는 것보다, 생기는 것보다 잃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뜻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고 심의 필 대비. 시고, 그래서 이것을 심의, 그러니까 그 깊은 사랑, 그러니까 깊이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크게 잃는다. 그 다음에 다장 필후망. 다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데, 후망, 두꺼워 부르죠. 크게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나치게 아끼면, 심애를 저는 지나치게 아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되고,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크게 망하게 된다. 크게 잃게 된다. 앞에서 잃게 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뒤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아끼고 저거 하면은 반드시 잃게 된다. 그러니까 뭐 자식 교육에서도 이런 교훈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keep the distance를 하고, 밖으로 좀 험하게 내돌리기도 하고, 그래야 애가 반드시 크지. 너무 이쁘다고 귀엽다고 쭉쭉 빨면서 그냥 이뻐만 해주면 애가 버릇이 없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재물도 마찬가지죠. 돈이든 사랑이든 어떤 명품이든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좋아하면 반드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그런 걸로 조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도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뭐 도적이 든다든가 혹은 크게 잃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런 교훈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되고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크게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참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족불욕,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지지불태,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훈입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해지지 않는다. 가의장구, 능히 오래 갈 수 있다. 그칠 줄 알면 위태해지지 않으니 능히 오래 갈 수 있다. 저는 한 문장으로 붙였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자를 읽으면서 요거를 우리말 문장으로 어떻게 바꾸는 게 나한테는 느낌이 좋은지 한번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족불욕, 지지불태에다가 하나 더 더하는 게 부쟁무, 다투지 말아라. 부쟁지덕, 이런 말도 쓰죠. 부쟁무, 우가 이제 허물 우자입니다. 혹은 어리석을 우자를 갖다 붙여도 좋겠죠. 예. 부쟁, 다투지 않아야 허물이 없다. 그 앞에 장에서 나왔었죠, 부쟁무가. 저는 그래서 사자성어를 뽑으라면 그 중에서 뭐 상선약수도 초용약도 좋지만 어떤 행동 거지에 있어서 기용이 될 만한 거는 지족불욕, 지지불태, 부쟁무, 이 세 가지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정말 도덕경에 나오는 훌륭한 말들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명성과 신체와 재화 중에 무엇이 더 절실하고 소중한가? 여러분들 답은 뭐 같아요? 맨 앞에 나와 있게 뭐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뭔지. 그러니까 명신, 신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명성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거고 신체가 중요한 거고, 재물보다도 신체가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체가 제일 중요하다.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 가르침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명성과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네 건강이, 네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제 그런 말로 저는 들려요. 그리고 득망, 그러니까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뭐가 더 걱정거리냐? 얻는 게 더 걱정거리라는 얘기예요. 잃는 게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이 더 내가 신경 쓰고 걱정해야 할 거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본인께서 이제 느끼셨던 뭐 일을 하시면서 또는 이렇게 조직 관리하시면서 또는 회장님께서도 요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뭐 경험이나 참 돌아보게 된 단어였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족불욕, 지지불태 상당히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께서 좋아하시는 사자성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 뭐 이유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언뜻 생각할 때 뭐 돈이라는 것은 혹은 명성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배고픈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안 가져온 사람들은 가져보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가져본 사람은 그런 환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보면
심지어 돈조차도 너무 많으면 이게 걱정거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신경 써야 되고, 돈 빌려달라고 온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고뇌가 더 늘어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중에 뭐 돈을 많이 가져본 분도 계시고 안 가져본 분도 계실 텐데, 안 가져본 분들은 아이고 많을수록 좋은 거지, 다다익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어느 정도 가져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이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노자쌤을 도덕경을 얘기할 때 이거는 배고픈 자의 철학이기보다는 가진 자의 철학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노자는 충분히 가져봤고 출세도 해봤어요. 그 주나라 시절에 수장실 장이 될 정도면 요즘 관직으로 보면 거의 장관급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에 배어 있는 게 일종의 그 좀 뭐랄까 어느 정도는 가져본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가진 자의 철학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막 열망하고 욕망하고 뭐든 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노자 도덕경을 들려주는 거는 저 생각에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때 맞는 교훈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도 살아보고 가져보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절절히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지, 10대 20대 청소년들한테 권할 만한 글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많으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매출이 뭐 갑자기 뭐 2배, 3배 는다,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들려요. 적당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20%, 30%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건데 갑자기 2배, 3배 많이 성장하면 성장해서 좋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의 필 대비 다장 필 후망, 이런 말씀을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동기 중에도 30대 대기업 임원이 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은퇴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승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더 젊은 나이에 내가 별 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경계 말씀이라고 저는 들리기도 해요. 적당한 시기에 약간 빠른 게 좋지.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 보면은 이 타이밍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발 앞서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반발짝 정도 앞서가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충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대세인데 20년 전에도 AI 떴었거든요. 그때 AI 전공한 사람들은 정말 안 된 거죠. 너무 빨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GPU도 좋은 게 나오고 학습 방법도 빅데이터가 많이 되고 해서 지금 AI가 막 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타이밍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빠르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다. 이 적당하게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가지는 게 좋은 거지, 넘치는 건 좋지 않다. 뭐 그런 교훈이 일관되게 도덕경에는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말씀 없으세요? 좀 전에 이제 아침에도 좀 듣고 있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사마천의 사기 중에 그 상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진나라를 만들었던 사전에 그 진나라 이전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나라 모르겠는데 제 나라인가요? 연나라인가요? 뭐 상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상황이 유명하죠, 사기에서. 사기. 이사 전에 상황이라는 분이 계셨죠. 예. 상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강사님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은 상황이 이런 얘기를 좀 한 걸 제가 제 그 머리 쪽에는 많이 남아있던 얘기가 그 무릇 앞서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질시와 그 어떤 그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남들이 보지 않은 일을 보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뭔가 이루었을 때 이후에 나머지 백성들이 그것을 같이 즐길 뿐이다. 그래서 고든 길은 굽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제가 사기를 읽은 지 한 10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 참 와닿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 고전에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얻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특히 도덕경도 그래서 제가 좀 신청했는데 제대로 참수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여기 이제 특히 제조 우리 쪽에 이제 제조 문화를 보면은 그 노사 문화라는 게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문화는 기존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쌓아놨던 그 제조 문화를 사실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사업상 어쨌든 뭐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하나 여기 우리 현장에서 보면 누군가는 그걸 갖다 짊어지고 나가야 되면 앞에서 또 정맞는 거는 사실 맞아요. 맞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건데 그 개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보면 누군가 치고 나가야 되고 욕을 듣더라도 결국은 뭔가 좀 바꾸고 그래야 사실은 그게 몇 년 후에 이게 맞는 건데 지금 틀리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일상화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한번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라는 것은 남들이 못 본 것을 먼저 보고 앞서가는 분이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했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을 하면 당신은 리더가 될 것이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리더의 추종자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으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고요. 노자가 지족불력 지지불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가고 이렇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라고 쭉 노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해석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의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뒤에 좀 나올 텐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직약굴도 이 뒷장에 또 나옵니다. 크게 고든 것은 약간 구부러져 보이기도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세계관, 그러니까 이 노자가 보는 세계관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독스적인 역설적인 어떤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말씀을 이렇게 도덕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직역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노자 도덕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크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패러독스가 숨어 있다. 그 말씀을 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강연을 못 들으셨으면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복습이 될 겁니다. 그 내용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지족불욕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러니까 뭘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채우려 하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너무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고, 욕된 일이 생기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만족을 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은 조금 내용에 이제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해석하신 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읽겠습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형약충 기용불궁이라 가득 찬 것은 약간 빈 듯이 보이나 그 사용함에 모자람이 없다. 대직 약굴 대교 약졸 대변 양률이라 길게 꽂은 것은 약간 굽어 보이고 큰 기교는 약간 서툴러 보이고 뛰어난 흥비는 약간 어눌해 보이기도 한다. 조승안 정승열 정정위천 하정이라 추위는 뜀박질로 극복하고 더위는 힘으로써 극복하듯이 맑고 고요함으로써 천하를 바르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직약굴이 여기에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요 비유뿐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대성약결, 대형약충,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룰. 요게 그 비슷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해보면 대성약결,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거, 크게 이루어진 거, 약 같을 약, 결함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예. 기용불패, 그러니까 크게 잘 만들어진 것은 약간 모자란 듯이 보이나 대성약결을 제가 그렇게 옮긴 겁니다. 기용불패, 그 쓰임에 부족함이 없다. 대형약충 기용불궁, 대형 크게 가득 찬 거, 채울 영자, 크게 채워진 것은 비어있을 충,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용불패, 그 쓰임에는 모자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형약충, 기용불궁, 가득 찬 것은 약간 빈 듯이 보이나 그 사용함에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대직약굴은 길게 굳은 거, 약굴, 구부러질 굴자, 구부러져도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유컨대 지구가 둥글잖아요. 송유관이나 철도길을 혹은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쭉 만들었다 칩시다. 작게 보면 이게 엄청 반듯한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겠죠. 뭐 그렇게 비유컨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고든 것은 약간 굽어 보이고 대교약졸, 큰 기교, 큰 기교는 약졸, 좀 뭔가 어설퍼 보인다, 서툴러 보인다. 대교약졸, 큰 기교는 약간 서툴러 보이고 대변약룰, 크게 웅변을 잘하는 거, 대변 말을 잘하는 거는 약둘, 어눌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뛰어난 웅변은 약간 어눌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승안, 정승열, 청정이, 천하정. 여기서 이제 조승한은 뒤에가 한이 춥다는 뜻이잖아요. 승은 이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조가 한을 이긴다. 이게 조가 이제 뭐 뜀박질한다, 뭐 뛴다, 뭐 조깅한, 뭐 그 조깅은 아니겠다. 그 뛴다란 뜻이에요. 이 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위는 내가 이렇게 좀 뛰면, 움직이면 이길 수가 있고, 정승열, 열, 더위. 열은, 뜨거운 것은 뭘로 이기냐?
고요할 정자잖아요. 조용히 있음으로써 더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덥다고 막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위는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읽혔어요, 이게. 그래서 청정이 천하정. 그러니까 청정한 것이 천하를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추위는 뜀박질로 극복할 수가 있고 더위는 가만히 쉼으로써 극복하듯이 맑고 고요함으로써 천하를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이거 고쳐 저거 고쳐 막 설치는 게 아니라 청정, 맑고 고요함으로써 천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그 노자쌤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도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 같아 하면 그 도를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수긍도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긴가민가 의문도 갖고 그 중에 일부는 무슨 헛소리냐 하고 깔깔거리고 비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반응이 나와야 도의 참모습을 제대로 네가 설명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뒤에 나오고요. 또 성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성인이라 칩시다. 부처 같은 성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해.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성인 맞아 하고 고개 조아리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성인이라면 반은 와 정말 저분 성인이야 라고 긍정하기도 하고 반 정도는 무슨 헛소리야 저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양아치 같은 사람인데 말도 함부로 하고 험하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인의 모습은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도와 성인과 진실과 진리와 진짜 뛰어난 거 진짜 고든 거 진짜 성공한 거 그거는 100%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부는 부정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가끔 사람 볼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거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을 내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기심 있고.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호불호가 갈려요. 일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일 안 하면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아까 뭐 그 혁신 제조 부분에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나서면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없고 그걸 저는 일을 한다, 잘한다 혹은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호불호가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이 많고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제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에요. 혁신가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든가. 저는 그런 식으로 시각으로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이중적인 뭔가 모순적인 뭔가 역설적인 그게 사실은 어떤 진짜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그 대직약굴 말씀하신 분 계셨죠? 그 사기의 상황 얘기하면서 그 대직약굴이 사실은 이게 그분이 상황이 쓴 대직약굴이라는 말이 이 도덕경에서 나온 사자성어예요.
이거를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 대성약교를 보면서 굉장히 뭐 극부와 반대급부같이 이렇게 꽉 찬 것 같지만 비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룬 것 같지만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말다라는 것 같지만 어눌해 보일 수 있다 이런 게 흐름이 좋은데 제가 느낌에 네. 조승환과 정승렬하고 청정 미천 하정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느낌으로. 예, 저도 이 부분이 부자연스러웠는데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우면 사람이 달달달 떨죠. 추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더우면 사람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역설입니다. 추울수록 뛰라는 거예요. 덜덜 떨지 말고 뜀박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울수록 오두방정 떨지 말고 덥다고 나대지 말고 조용히 쉬라는 얘기예요. 좀 맥락이 읽히세요? 예, 그런 역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이 천하정. 자, 천하를 바르게 하려면 내가 정치를 열심히 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아니다. 청정으로 천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조직을 안정시키고 리더를 따라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리더십도 잘 생각해 봅시다. 만기칠랑 하면서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저렇게 야 이 매뉴얼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만년 대리처럼 이런 만기칠람이라고 하죠. 그렇게 일하는 게 훌륭한 리더십일까? 야 너 저 회사 돈 엉뚱한 데 쓰지 마. 뭐 이런 잔소리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뭐 딴짓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게 훌륭한 리더십인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는 많이 안 하지만 그 리더의 몸가짐이 올바라요. 꼰대짓도 하지 않고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모범을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곧다 올바르다 이렇게 저는 그걸 솔선수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그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리더십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청정이 천하정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시끄럽게 정치하는 게 아니고 조용한데 워낙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정말 올바라요. 엉뚱한 짓 안 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살고 국민들 앞에 모범이 보이고 그러면 세상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잘 다스려진다. 그렇게 저는 읽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정치판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전혀 아니죠 그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이제 조금 맥락이 이해가 가세요? 조승환, 정승열, 청정희, 천하정.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왜 생뚱맞게 조승환이 나오고 정승열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아하,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맥락으로 노자쌤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일정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예. 저는 요거 보면서 저는 또 인재 육성을 담당하다 보니까요, 회장님. 예. 또 육성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굉장히 빠짐없이 완벽한 리더나 아니면 인재를 좀 키우겠다 이런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고 호불호가 있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더 실질적으로 이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인사이트로 좀 다가오는데요. 예. 회장님께서 어쨌든 여태까지 많은 리더를 키워오셨을 텐데 예. 어쩌면 이런 모습을 또 철학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또 후계자나 아니면은 또 후배 리더들을 좀 키워오셨을까 이런 게 예. 좀 갑자기 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좀 인재 육성이나 리더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100%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재능도 다 발굴하고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하면은 좋은 인재겠다. 저 역량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제가 볼 땐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90%로 낮춰보세요. 혹은 80%로 낮춰보면 진짜 100% 그 사람이 역량이 발휘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란 듯이 한 90% 정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에. 인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진실이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 인재관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일단은 저 사람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제가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해야 극대화시켜 줄까? 그리고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어떻게 해야 커버를 쳐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CEO로 일할 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장점을 키워서 90%를 채우고 그 모자라는 10%는 내가 방어를 해주고 아니면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요거는 내가 볼 때 당신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100%라는 거죠. 근데 단점은 제로로 만들어 그리고 너의 장점을 100%로 채워 이거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의 평가, 인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학벌을 본다든가, 공부 잘한 걸 본다든가, 똑똑한 걸 본다든가, 그게 너무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 공부라는 잣대 하나로 사람을 너무 평가하려 드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줄 서기가 아니라 여러 줄 세우기를 해서 자기가 잘하는 재능을 가진 줄에서 이분이 90%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그분의 역량을 키우는 건데 우리는 너무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 말해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부머리하고 일머리 다르더라. 그리고 인생머리도 다르더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일 잘하는 거하고 인생을 슬기롭게 잘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머리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 들고 저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말 경험인데 제 밑에 CEO 중에 제가 인정하는 많은 분들이 공부머리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평범하고 가방끈이 짧은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걸 봤고 대학 4년이 중요하냐 인생 20년이 중요하냐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 20년 일하면서 20년을 깨우치고 공부하는 분들이 훨씬 훌륭하지 그 3년 4년 잠깐 열심히 했다고 사회 나와서 공부 안 해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그 학력 좋은 사람들이요 사회 나와서 공부를 게으리 합니다. 확률적으로. 저도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사회 나와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거보다는 타고난 호기심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공부에 질려가지고 사회 나가가지고는 완전히 그 공부와 학습을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우리 사회에 그 왜 엊그제 유소년 축구, 청소년 축구, U17, U20 뭐 이런 거 대회 하잖아요. 거기서 뭐 우승도 하고 4강도 들어가고 우리 선수들, 어린 선수들 잘하잖아요. 근데 왜 프로는 저렇게 엉망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이 잘못된 조기 교육과 조기 과열 경쟁이 가져오는 후유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일하는 조직에서도요, 이런 현상이 많이 목격이 돼요.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제 60장 치대국이라는 장인데요. 네, 회장님, 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식자라는 분들, 특히 언론인들 혹은 교수나 이런 조금 지식인층에 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같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이걸 제대로 해석한 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역사 매니아이기도 하고 과거의 시시콜콜한 작은 소사까지도 깊이 들여다보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볼 줄 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빅데이터, 과거의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럼 BC 5, 6세기 중국 사유에서 생선을 어떻게 구워 먹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구워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치대국 약팽소선을 오해하는 해석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상상을 하고 그 뜻을 의미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팬 위에서 작은 생선을 뒤집어서 굽는 거를 상상을 하고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작은 생선을 굽는데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먹잘 게 없어지고, 너무 안 뒤집어주면은 한쪽이 다 타버려가지고 또 먹잘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뒤집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라고 해석한 분들이 많아요. 치대국 약팽소선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C 5, 6세기에 중국에 무슨 쇠로 된 석쇠나 쇠로 된 프라이팬이 있었겠어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 뭐 종이도 없는 시절인데, 대나무에다가 붓글씨 써가지고 먹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던 시절인데 무슨 프라이팬이 있었겠어요. 뭐 항아리 정도는 있었겠죠. 토기로 만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대국 약팽소선을 해석하기를 세심히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100%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컬럼니스트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책 일을 하게 될 때 치대국 약팽소선을 딱 뽑아놓고 이렇게 정부 비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정책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치대국 약팽소선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뜻이냐? 옛날 사람들은 생선을요, 나무 꼬챙이에다 끼워가지고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큰 생선 같으면은 나무 꼬챙이 한 마리 끼웠겠죠? 그리고 밑에 불을 키워놓고 양쪽 나무를 Y자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걸쳐놓고 살살 돌려가면서 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돌봐라라는 것은 약팽 대선이 더 가까운 뜻입니다. 약팽 소선이 아니고 약팽 대선. 근데 소선은 그럼 어떻게 했지? 작은 물고기들도 나무 꼬치에다가 쭉 꿰요. 꼬치처럼. 근데 이거 워낙 작으니까 위에다 걸어놓고 살살 돌릴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불가에다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불가에다가. 물론 물가에다 꽂아 놓는 건 아니에요. 물가에다 꽂아 놓으면 언제 있겠어요. 그 화롯불가에다가 소선,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꿰맨 나무를 불가에다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불의 열기로 이게 익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서서히 익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라는 뜻이에요. 약팽 소선은. 이거를 팽을 굽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삶는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사구팽, 그 팽자 있지 않습니까?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개를 끓여 먹는다. 그 팽을 그러니까 물 단지에다가 놓고 팔팔 끓이는 걸 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기는 팔팔 끓여도 괜찮아요. 근데 작은 고기는 너무 팔팔 끓이면 그 고기가 다 살점이 떨어져 가지고 죽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연상하셔도 돼요. 그걸 약팽소선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치대국 약팽소선, 치소국 약팽대선 그랬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훨씬 더 맥락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뜬금없이 치대국 약팽소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이지? 하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대국 약팽소선, 치소국 약팽대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걸 꼭 나라라고만 보지 말고 큰 회사, 작은 회사, 큰 조직, 작은 조직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어느 분이 이 대목을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큰 회사의 그 CEO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다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그룹사에 작은 회사 CEO를 하다가 승진해서 큰 회사의 CEO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회사의 CEO를 할 때는 정말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만기칠람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회사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치소국 약팽 대선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이 그룹의 가장 큰 회사의 CEO가 된 거예요. 회장이 되신 건데 엄청나게 큰 직원만 수만 명이에요. 이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 경험으로 하려고 하나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큰 조직은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도 잘 돼 있고 해오던 관행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작은 회사 다스리듯이 만기칠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삐거덕거리고 말이 나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하시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아 그렇구나. 큰 회사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회사하고는 다르구나. 이거는 조직을 존중해주고 내가 기다려줄 줄 알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 프로세스를 지켜볼 줄도 알고 때가 됐을 때 필요할 때만 내가 개입을 해야 하는구나. 이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걸 대국 소국으로 보지 말고 큰 조직과 작은 조직으로 한번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 뒤에 가보면 또 소국 과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작을수록 좋고 과민 백성은
적을수록 좋다.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서유럽 쪽이 가장 잘 살잖아요. 그죠? 거기는 인도나 중국처럼 큰 덩어리 나라가 없잖아요. 다 개성 있게 작은 나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사고치고 옆에 나라 스트레스 주는 애들이 누구예요? 러시아, 중국, 인도, 미국, 뭐 브라질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엄청 큰 나라. 그 안에 뭐 국민들이 뭐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나라. 그걸 뭐 큰 나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니까 독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아니면 이게 다스리지 않고 또 전쟁을 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저는 정말 소국 과민의 진정한 가르침이 뭔가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조직에서 혁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새로운 일을 신사업을 할 때 우리 회사 내에 신사업부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이 큰 조직은 잘 돌아가요. 매출도 있고 이 영업이도 잘 좋고 자꾸 새로운 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신사업부를 그 조직 옆에다 놓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게 내보냅니다. 벤처로. 1명이든 5명이든 해서 독립시켜서 니들끼리 해라. 이러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교훈은 큰 조직 속에 신사업부를 키우려면 안 되더라. 왜? 이 큰 조직에 로직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혁신적인 일이나 벤처스러운 일들은.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를 잘 관리하는 일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의 임원이나 CEO분들하고 딱 보면 그분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 분들은 큰 기계를 효율적으로 잘 돌리는 거, 매니지먼트 하는 거, 오퍼레이션 하는 건 참 능합니다. 굉장히 능하세요. 근데 우리 그 신사업부처럼 무에서 유를 창출한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릇을 저쪽 그릇에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성공한 벤처,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대기업의 조직에 CEO로 갖다 놓으면요, 아마 그 대기업 망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다르다는 거죠. 작은 기업을 일구는 재능과 큰 기업을 잘 오퍼레이션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재능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을 잘하는 재능과 정치를 잘하는 재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조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R&D를 잘하는 재능하고 꼼꼼하게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 잘하는 재능, 그게 같을까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제 하에서 그 뒤에 거를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제가 그래도 해석을 해볼게요. 네. 이도이천하, 기귀불신, 비기귀불신. 그러니까 치대구 약팽소선을 이게 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자율에 맡겨라. 치대구 약팽소선 하듯이 하는 것, 그거는 도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도로서 천하를 임하면, 그러니까 천하의 일을 하되 이런 자율에 맞게 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게 되면 기귀불신, 귀신도 신령스럽지 않다. 비기귀불신, 귀신이 신령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귀신불상인, 그러니까 귀신이 신령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신령함도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비귀신불상인,
그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되면 성인 역불 상인, 성인조차도 역시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된다. 부양불상상 고덕기 귀연. 둘이 모두 해치지 않게 되니 덕이 모두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자, 좀 뒤에 귀신 얘기가 나오고 신령스럽다, 성인 얘기가 나오고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처음엔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무의하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신기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하지 않나, 이래야 된다고 그러지 않나, 막 시끄럽잖아요. 막 고치려 들고 바꾸려 들고, 그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신령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게 안 통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스러운 점집이고 예언가고 학식 있는 사람이고 필요가 없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성인도, 이 존경받는 많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성인조차도 이 중인들한테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한다. 해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성인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자연스럽게 솔선수범하게 되면 잘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신묘한 계책, 신령스러운 정책, 뭐 그것도, 혹은 정말 성인스러운, 성스러운 리더,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훌륭한 리더도 필요 없고 굉장히 신령스러운 정책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도로서 세상을 임하게 되면 그런 신령스러움, 훌륭한 성인 같은 리더, 그것조차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게 무의자연하게 잘 돌아간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치대국 약팽소선 이 대목은요, 제가 뭐 인터넷에서 많이 글을 올렸고 강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해석이 맞겠다. 세심하게 돌봐. 옛날에 공부한 분들은, 교수님들한테 배운 분들은 세심하게 돌봐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해석하는 분들이 최근에도 있었고, 그걸 뭐 신문에 막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치대국 약팽소선의 뜻이 뭘까요? 제 말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해석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저는 뭐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요, 회장님, 그 아까 이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큰 회사를 다스리는 그 방식 자체가 막 너무 많은 개입을 일일이 해서 이렇게 뭔가 매니징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큰 조직의 원칙, 프로세스나 시스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그게 도로서 천하를 임하면에서 그 도라는 것도 아마 그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연결해서 조직의 큰 원칙 그리고 시스템 뭐 이런 거로 좀 비춰지는데요. 조금 더 어쨌든 저희 여기 비즈니스 또 임원분들이시다 보니까
이 도로서 천하를 임한다라는 거를 어쩌면 저희 기업 현장에서 이 도로서 뭔가 기업을 경영한다? 만약 그렇게 좀 약간 더 해석해서 본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혹시 회장님께서 좀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예. 타율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자율적으로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훨씬 고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타율적으로 잠시 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어떻게 세상이 자율로만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도 필요하고 감방도 필요하고 뭐 법률로 처벌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지만 무의자연하게 자율에 맡겨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율에 맡긴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개판되겠죠. 기본이 안 돼 있고 법령도 없고 조직도 안 거쳐져 있고 사람만 한 1000명 모아놓은 조직에서 자율에 맡기면 그 조직은 망하는 각이죠.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져 있고 조직도 잘 돼 있고 관행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조직에서 큰 조직에서 일일이 망기치려면 하려 하지 말아라. 최대한 자율에 맡겨라. 최대한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라라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자율에 맡겨서 매니지먼트가 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항상 삐딱한 분들은 도덕경을 이제 삐딱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뭐 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어. 자율에 맡겨서 뭐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니. 뭐 이렇게들 자꾸 반발을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다. 노자쌤의 말씀도 그런 얘기는 아니다. 최대한 자율에 맡겨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 전에 리더십의 태상 뭐 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은 뭐 존경을 얻어서 신뢰를 얻어서 다스리는 거고, 근데 최고의 방법은 내가 없는 듯한 것이다.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저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사 노릇하기도 더 편하죠. 잔소리 10번 할까 1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지경까지 조직을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부딪힌 숙제니까 정말 긴가민가한 얘기들이죠, 이게. 네, 말씀 주신 게 정말 맞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뭐 저희도 기업 문화를 어떻게 좀 더 혁신적으로 가져갈까 이런 측면에서 또 많이 배우는 쪽이 뭐 실리콘밸리 IT 기업을 보면 거기도 뭐 넷플릭스나 이런데 기본 항상 그 조직 운영의 원칙을 책임과 자율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게 가능한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리더십 뭐 이런 거를 계속 저희도 뭐 저희에 또 맞게 어떻게 또 세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일맥상통하죠. 예. 예, 최근에 가르침들하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한번 좀 이렇게 낭독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 다음 장은 간단하게 그 회장님께서 예고만 해주시고 우리 이제 다음 회차를 좀 약간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요. 예. 일단 하고서 예고 정도만 이렇게 예. 맛배기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위무위 사무사인데요. 지금 10시 22분이라서 간단하게 회장님께서 예고편 정도로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10분 안에 하기에는 내용이 좀 깁니다. 근데 유무위 사무사, 그러니까 무위가 아니고 유무위, 무사가 아니고 사무사. 그러니까 노자쌤이 무위를 강조하고 무사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무위다, 사무사다. 그러니까 유하되 무위로서 유하고 일하되 일 없음으로 일해라. 이게 진짜 패러독스의 아주 정수죠. 그래서 제가 무위자연의 무위론은 방법론적 무위론이지
허물론의 무이론이 아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요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무의 사무사. 시간상 이거는 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그 16장을 우리가 다루는데 16장 이후에 더 다루고 싶은 항이 있으면 이 끝나갈 때쯤에서 저한테 메모를 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번째 강연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연 제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메일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올자 TV, 제가 노자 동생 노올자라고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하시 보시면 노올자 영어로 TV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제가 패러하고 노는 거 많이 올려놓던 어카운트인데 제가 이 강연한 것도 좀 올려놔요. 거기에다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1시간짜리 휴넷 아카데미에서 했던 것도 올라가 있고요. 주로 제 노는 영상인데 공부한 영상도 이제 올리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안 들으신 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라는 거고, 복습하실 분들 해보시라는 거고, 혹시 이 강연에 안 들으신 분이라도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다 제가 편집으로 지웠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이렇게 강독 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